안녕하세요. 인코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린복지재단 컨텐츠 영역 코딩을 하겠습니다. 컨텐츠 영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공지사항하고 갤러리가 분리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배너가 하나가 있고요. 저희는 첫 번째로 컨텐츠의 여백 설정을 하죠. 그래서 각 단의 그 사이사이를 여백을 20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상단 패딩 탑을 20을 주고, 그리고 사이사이 여백은 치수를 입력한 다음에 justify 컨텐츠를 스페이스 비트윈을 줍니다. 여백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C123이죠. 주석을 달아서 컨텐츠라고 하고요. CSS는 콘텐츠로 오겠습니다. 우선은 상단에 패딩을 줄 거니까 패딩 탑을 20픽셀을 주고, 박스에 포함을 시킬 거니까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180이 높이가 될 거고요. 그리고 C2하고 3은 380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 옆에는 우리가 justify 컨텐츠를 스페이스 비트윈을 줘야죠. 그래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단의 여백이 설정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탭이 구성이 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 탭을 겹치는 것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구조로 그것을 겹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코드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우선은 탭 메뉴는 UL의 li로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컨텐츠는 탭 div를 하겠습니다. 그 안에 노티스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 부분은 바로 노티스 구성이 될 거고요. 갤러리는 또 이렇게 UL의 li의 a에서 갤러리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전체 탭의 높이와 컨텐츠의 높이는 30에 150, 그래서 180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탭이었을 때 이 구조하고 동일하게 전개를 하겠습니다. HTML에 와서요. 자, C1에다가 주겠습니다. 리스트가 들어갈 거예요. UL에 클래스는 탭이라고, 그냥 탭이라고 하세요. 탭이 아니어도 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i가 들어갔죠. li가 들어갔고, 그 안에 a에 href는 똑같아요. 우리가 탭일 때와 탭이 아닐 때와 똑같습니다. 공지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안에 div 클래스 탭 콘이라고 했어요. 이 탭콘 안에는 ul 태그가 들어가서 클래스 노티스가 들어갑니다. 저 리스트인 거죠. 그리고 li에 a에 href 들어갈 거고요. 메모장을 열어서 내용을 넣어 보겠습니다. 콘텐츠의 텍스트 안에 들어가죠. 첫 번째 그린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글씨가 있는 걸 넣어 줄 거고요. 만약에 이 글씨를 옆으로, 그러니까 그 제목이 있고 그 옆에 날짜를 띄울 거다 하면 스팸 태그로 감쌌죠. 그래서 내용을 넣습니다. 여기 콘 박스 안에 UL 리스트예요. 그리고 그 li를 몇 개가 들어갈지 1, 2, 3, 4, 5네요. 5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셋, 넷, 다섯. 내용을 바꿔줘야 되겠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네, 내용을 넣어줬습니다. 날짜는 그냥 생략을 할게요. 자, 이렇게 그 탭이 한 세트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다면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C2에도 줍니다. C2에도 줘요. 그러면 여기는 갤러리가 되겠죠? 두 번째 탭은 갤러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스탠테드까지 다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완성을 했고 이미지 몇 개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3개네요. 하나, 둘, 셋. 3개가 전개가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3개가 구성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UL의 이름은 갤러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지금 공지사항 들어와 있고 갤러리 들어와 있어요. 이미지가 3개가 전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도 이미지를 계산을 해 보셔야 되겠죠. 380이니까 그래서 120. 네, 380이잖아요. 그럼 120 예, 하면 곱하기 3 하면 360. 네, 그 여백 조금 있는 거죠. 이미지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컨텐츠의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요. 갤러리에 들어갈 3개를 채택을 하고 120에 120으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120, 120. 정비율인 이유는 그 영역의 크기에 맞게끔 설정을 한 겁니다. 영역의 그 비율이 정비율이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갤러리니까 이렇게 이미지를 3개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채택을 했고요. 네, 컨트롤 T 해서 네, 크기를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포토샵에서 편집하는 건 가급적이면 1:1 사이즈로 제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원하는 이미지만큼 여러분들이 네,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판단해서 하시는데 인물이 들어가는 경우에 이미지의 주인공 인물들의 크기들을 비슷하게 네, 크기 비율을 비슷하게 해줘야 제일 안정감 있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잘 생각하시고 하기 바래요. 저는 인물을 좀 크게 가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익스포트에 Save for Web이죠. 이건 갤러리니까 G1이라고 할 거고요. 단축해 쓸게요. G 그리고 G3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G1번, 2번, 3번 잘 들어왔는지 체크하고요. 이미지 넣겠습니다. img, src, alt 해주고 그 다음에 img 안에 있는 G1이네요. 그리고 2번, 3번 해주고 1번, 2번, 3번 하겠습니다. 이제 이미지까지 다 들어왔어요. 컨텐츠가 다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이 부분 디자인 하셔야 되겠죠? CSS로 넘어가서 디자인 하겠습니다. 탭이 겹쳤을 때하고 안 겹쳤을 때하고 디자인 동일하게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일단은 백그라운드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죠? 그래서 두 개를 네, 지우겠습니다. 백그라운드는 이따 지우셔도 돼요. 우선 공통으로 들어갈 거라 여기에 일단 탭이라고 줄게요. 탭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탭에 바로 자식 요소니까 꺽쇠 넣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A가 있었습니다. 호버가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클릭이 될 게 아니니까 A까지 하겠습니다.
그 한 개이니까 li가 디스플레이 블럭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width 값은 화면에 100% 넣어주겠습니다. 기본 값으로 그냥 넣어주세요. li는 100픽셀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항상 문자 디자인 들어갈 거야, 공간 디자인 할 거야, 그럼 디스플레이 블럭 넣어주시고요. 백그라운드는 좀 초록색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컬러는 흰색 넣어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이라도 디자인이 적용되는지 먼저 한번 중간 점검하세요. 지금 되고 있네요. 네,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width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width 100%에 하이트 값. 저는 별도 꼭 한 번씩은 좀 겹치더라도 크기는 넣어주는 편이거든요. 30픽셀. 그래야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럼 그 안에 문자 디자인 정렬해야 되겠죠? 폰트 사이즈는 14픽셀 줄 거고요. 폰트 웨이트는 볼 600 주겠습니다. 600도 있고요. 볼드도 있어요.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 줄 거고, 라인 하이트는 높이 값, 하이트 값만큼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백그라운드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여기 백그라운드는 지웠습니다. C2라고 2에다 줬어요. C2라고 2에 다 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디자인이 돼요. 이렇게 디자인이 됩니다. 탭에 대한 디자인이 됐어요. 자, 이제 그 탭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이 탭 안에는 li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탭콘이 들어있죠. 탭콘이 들어있어요. 아니면 요거는 그냥 div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쵸? 여기에 백그라운드를 ccc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만큼 요게 백그라운드가 들어옵니다. 백그라운드가 들어오는데 이것의 크기를 우리가 그 겹쳤을 때하고 동일하게 준다고 했잖아요. 그쵸? 해서 크기를 포지션 앱솔루트고요. 레프트 0에 탑은 30. 네, 여기 밑으로 들어와요. 계속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온만 없는 거예요. li에 온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지션에 릴레이티브를 넣어줍니다. 네, 그리고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넓어지죠. 여기 백그라운드를 어디도 줄 거냐 하면 CCC 탭콘이에요. 자, 근데 공지사항이랑 갤러리가 달라요. 이유는 얘는 내용이 이만큼 있고 이 갤러리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오른쪽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width 값을 width 값을 100%를 주면 이렇게 너비 값이 들어가야 크기를 지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높이도 줘야 되겠죠. 우리가 높이는 하이트 값은 150 픽셀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크기가 들어와요. 네, 크기를 넣어줬을 때 이렇게 공간이 인식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이제는 이 안에 그 공지사항의 내용과 갤러리의 내용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와서 노티스죠. 노티스. 그리고 노티스 안에는 뭐가 있어요? li가 있고요. 그리고 li 안에는 a가 있고요. 또 그 a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호버가 있겠죠. 호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 옆에 날짜인 스팬이 있을 겁니다. 그쵸? 자, 우선 패딩을 줘서 내부 여백을 우리 항상 줬잖아요. 이렇게 좀 떨어지라고 안으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li는 라인 하이트를 줄 거예요. 150 나누기 5 해야 되죠. 라인 하이트를 30픽셀을 주겠습니다. 왜냐면 5줄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 근데 여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0은 크구나. 20 주겠습니다. 20은 작구나. 이렇게 조정하시면 돼요. 네, 적당한 크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22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쵸?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밑줄이 보이게 하겠습니다. A에다가는 우선은 폰트에 대한 꾸밈을 주고 싶으면 폰트 웨이트를 600을 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언더라인을 주겠습니다. 언더라인을 처리합니다. 약간 이제 볼드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 스펜을 옆으로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글씨, 그 날짜가 옆으로 잘 보이게끔 A 태그하고 스펜 태그의 위드 값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위드 값을 퍼센트예요. A는 80, 그 다음에 A는 20 줄 거예요. 이들의 부모한테 li죠. 얘를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줍니다. 그래서 수평 정렬되게끔 처리합니다. 그래서 글 제목 부분만 볼드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에 백그라운드가 이 탭의 백그라운드는 지금 동일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CCC가 너무 좀 어두우면 좀 더 밝게 했습니다. 자, 이제 갤러리 부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갤러리 하겠습니다. 갤러리예요. 갤러리 주고 그 다음에 이게 li가 있죠. 그리고 li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생각해야 돼요. img가 있어요. img. 그런데 a에 img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줬어요? A에 호버를 했을 때 img에 대한 디자인도 조금 변경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li를 우리가 수평 정렬해야 되니까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를 줍니다. 플렉스를 주면 이렇게 와요. 근데 우리 뭘 줬죠? 패딩 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티스에 패딩 값을 준 것처럼 갤러리에도 패딩 값을 줘서 이렇게 여백이 있게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미지 크기가 좀 크단 말이에요. 이미지가 커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 이렇게 한번 좀 색깔 넣어서 볼게요. 이미지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백이 있고 이미지가 크잖아요. 이거를 임의로 여러분들이 여기 img에다가 위드 값을 퍼센트로 주셔도 돼요. 90% 줄일래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우리가 120 픽셀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105 픽셀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플렉스에서 사이의 간격은 갭으로 벌리기로 했습니다. 갭을 15픽셀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이사이 갭이 벌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나 픽셀은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의미를 알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컬러는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자, 근데 만약에 지금 위아래 여백이, 좌우 여백이 좀 안 맞으면 여러분들이 그거는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하단은 23 주고 좌우는 20픽셀을 주겠습니다. 조금 더 26, 이렇게 적용을 해볼게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밑줄이 있는 것처럼 마우스를 올렸을 때 여기도 변화가 있게끔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A의 이미지와 A 호버의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더를 적용해요. 보더를 3픽셀을 솔리드에 샵 여기는 000 줄게요. 000 줄 거고 그 값을 마우스를 올렸을 때 컬러를 초록색으로 이제 줘보겠습니다. 그럼 그 호버가 잘 적용되는지 이렇게 잘 적용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처음에는 만약에 저 테두리가 없게 할 거예요. 이때 색상의 값을 트랜스퍼런스로 주세요. 그렇게 되면 처음엔 없고 이렇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배너가 남았네요. 배너까지 해보겠습니다. 배너에 사용할 이미지와 백그라운드 이미지와 그리고 컨텐츠를 볼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를 보면 이렇게 캠페인 참여하기라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지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이제 배경은 뭘로 채택할지. 그럼 그 공간의 크기 380에 180이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배경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380에 180. 거기에 사용할 이미지는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봅니다. 컨트롤 T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딱 옆에 배치하기가 적합한 것 같아요. 배너라고 줄 거고요. 그러면 C3번에 해당이 되죠. C3번의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URL 넣어주고 점점슬래시입니다. img 안에 배너입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테스트 하면 네, 이렇게 배경이 잘 들어왔네요. 자, 이제 텍스트를 넣을 거예요. 텍스트는 여러분들 직접 쓰시면 됩니다. C 여기 3이고요. 자, 어떤 태그로 정리할지는 생각하시면 돼요. H, E 태그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여기는 P 태그로 배치를 하고 얘도 P 태그 들어가면 되겠네요. P 태그 됐습니다. 참여하기는 버튼이 들어갈게요. DIV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여하기는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이름 다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태그로 하셔도 괜찮아요. 얘는 뭐 타이틀, 얘는 텍스트 1, 얘는 텍스트 2, 얘는 btn, 우리가 버튼은 btn 쓰죠.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내용 들어오는지 체크하고요. 이제 디자인 할게요. 배경이 파란색이니까 글씨가 흰색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배색으로 할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C3에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요. 요거는 원래 1인데 밑으로 좀 내려왔어요. 자, 해서 앞에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구분되게 해서 타이틀, 그 다음에 텍스트 1, 그 다음에 텍스트 2, 그리고 btn 이렇게 넣겠습니다. 타이틀은 일단 폰트 사이즈를 24픽셀에 컬러는 FFF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죠? 여백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전체 내부 여백을 줄 거예요. 그럴 때는 C3에다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패딩 20픽셀, 근데 박스에 포함시킬 거예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줍니다. 그럼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죠. 자, 그리고 요거 두 번째 여기는 폰트 사이즈를 16픽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컬러는 얘도 FFF로 줄게요. 여기는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줄게요. 볼드로 줄 거고 P 태그에도 폰트 웨이트를 좀 주겠습니다. 볼드를 주겠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또 이거는 지금 여기 날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날짜가 들어가는 부분은 좀 잘 보이라고 백그라운드를 줄게요. 그래서 000 이렇게 적용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쭉 들어오죠. 왜냐면은 요만큼 그 블럭 성격이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해서 만약에 위드 값 주고 싶으면 위드 값 적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보더 레디어스 좀 주고 싶으면 보더 레디어스 주셔도 괜찮아요. 뭐 20픽셀 정도 약간 둥글게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패딩 이런 디자인이니까 여러분들이 5픽셀에 좌우는 20픽셀 정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네요. 그 다음에 밑에 참여하기는 폰트 사이즈를 24픽셀, 그 다음에 여기도 컬러는 FFF,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도 좀 두껍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진 탑을 20픽셀 정도 이렇게 적용을 해볼게요. 참여하기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우스 올렸을 때 조금 변화를 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btn에다가 마우스 올렸을 때 여기는 태그 지금 A를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깥으로 감싸겠습니다. 얘를 사묘하게 글자만큼만 줘도 될 것 같아요. HRF. 네.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btn A 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호버가 이렇게 있을게요. 그래서 호버 했을 때는 폰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언더라인으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만 처리해 보겠습니다. A의 호버를 지금 준 거예요. 여기 사이가 너무 지금 날짜 위에가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사이사이 여백은 마진 바텀으로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15픽셀, 10픽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진 바텀을 10픽셀. 이렇게 사이사이 벌어주죠. 근데 여기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20을 10으로 다시 고쳐서 놨습니다. 네. 어떤지 센터 정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체에 부모에다 주셔도 돼요. 텍스트 온라인을 센터를 주면 전체가 다 가운데 들어와요. 그래서 일부 가운데가 좋은지 글씨가 안 보이는 부분은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배너 전체에 링크가 걸리게 하고 싶다면 마지막이죠. 이 배너 전체에 링크가 걸리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배너 바깥쪽으로 A에 HRF 이렇게 주시고 A를 div 여기 뒤로 넘기시면 이렇게 네. 자, 지금 배너 안쪽으로 왔을 때 포인터 모양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도 오고 전체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틀어짐이 보여요. 그게 싫다 하면은 A 태그를 안으로 감싸시면 됩니다. 안으로. 그래서 여기를 div 안쪽으로 감싸면 div 안쪽으로 A 태그를 감쌌죠? 그럼 틀어지는 것도 없을 수 있어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컨텐츠 코딩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지사항이랑 갤러리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분리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탭이 li가 지금 겹쳤을 때, 탭이었을 때는 이렇게 두 세트가 있었어요. 위아래로. 그쵸? 그런데 지금 한 세트로 만들고 그 UL 탭을 그대로 카피해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동일하게 구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가 구조적으로 없어지는 건 우리가 탭일 때는 여기다 클래스 on을 붙였잖아요. 근데 그것만 없는 거예요. on에 대한 디자인만 안 한 겁니다. 그리고 jQuery가 없으니까 네, 간결하게 갈 수가 있죠. 자, 갤러리까지 공지사항 갤러리 배너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콘텐츠까지 잘 완성을 하셨을까요? 이 차이점을 탭일 때와 별도일 때 차이점을 잘 인지하시면 같은 코드를 가지고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고요. 다음 영상은 푸터 영역 코딩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